우선 모고풀이 하겠습니다. 얘들아, 시험지에다가 파란 펜으로 쌤풀이 하는 거 필기는 다 하고요. 오답은 5문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답은 5문제, 필기는 시험지에 전부 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구석기 시대의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했다. 맞고요. 대표적인 뗀석기에는 주먹도끼가 있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석기 시대에는 불을 활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었다. 맞는 말입니다.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어서 이제 소화력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맹수라던가 추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한 거는 농사를 시작한 신석기 시대부터. 가락바퀴 뭐 하는 거예요? 그치. 가락바퀴는 실 뽑는 도구입니다. 옷을 제작하는 것도 신석기 시대부터. 자, 특히 이 가락바퀴 같은 경우에는 실 뽑는 도구이다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네요.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괭이와 낙 같은 간석기와 그리고 토기에 음식을 저장하기도 하고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얘네들이 농사도구, 돌갱이, 돌란, 그리고 농사 지은 것들을 조리하고 저장하는 거. 2, 3, 5 가는 거 전부 다 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치. 농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 요거를 뭐라고 했어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불 사용하기 시작한 거 구석기 시대부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거는 재정 분리 사회에 대한 얘기지요. 자, 그리고 고인돌이 제작하기 시작한 거는 청동기. 막집을 지은 것도 청동기고, 요거는 쉽죠, 얘들아. 뒤에 움집을 지었다라고 나오니까 5번은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위에도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지금 이 도구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다들 알죠?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 시대는 언제냐면은 신석기 시대구나. 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농경을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신석기 시대 때 농경 시작한 거 맞고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치.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했고 가락바퀴와 뼈바늘로만 들어있는 거 신석기 시대 맞고 계급이 나뉘게 되는 거. 좀 더 많은 농사를 짓게 되어서 자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계급이 나뉘는 거는 정동기 시대입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이 도구가 사용된 시대인데, 자, 이 도구는 일단 첫 번째, 반달 돌칼이고요. 두 번째, 비파형 농검이죠. 반달 돌칼과 비파형 농검은 언제부터? 그치. 청동기 시대부터 쓰게 됩니다. 그럼 청동방울을 제사에 사용하는 거. 우리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로 제사용 도구라던가 무기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1번 답은 바로 나오고요. 뗀석기 사용하는 거는 구석기 시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하는 것도 구석기 시대. 식, 농경을 통해 식량을 마련하는 거는 신석기 시대. 토기를 제작하는 것도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주의합시다.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 농사도구예요. 자, 그 다음 철기 시대에는 여전히 청동기를 쓰기는 씁니다. 쓰기는 쓰는데 청동기로 무기는 안 만들고 이제 제사도구라던가 이제 장신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주의하도록 합시다. 철기 시대에 사용하던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무엇이냐면은 세형 동검이랑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비파형 농검은 어느 시대에 사용하던 거야? 그치. 청동기 시대에 사용하던 청동기고요. 그거를 우리식으로 발전을 시켜서 세형 농검이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만의 이 문화로 만들었다는 거 보여주는 게 거푸집, 청동기를 만드는 틀이지요. 자, 명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화폐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교류했구나, 이 당시에. 절기시대 때.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물이에요. 따라서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부여의 풍속입니다. 부여의 풍속인데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은 왕을 바꾸어야 한다. 왕을 죽여야 한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 지금 굉장히 왕권이 미약하구나.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연맹 왕국이었는데 왕이 부자 상속은커녕 이제 왕의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왕권이 미약하구나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볼게요. 신랑 된 사람 집에서 어릴 때, 이 어린아이가 지금 일하러 가고 있죠. 신랑 된 사람 집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뭐에 들어가게 돼요? 그치? 민며느리제 되겠죠. 민며느리제는 어디야? 옥저겠죠. 자, 그럼 가족 공동무덤은 옥저. 가족들의 시신을 한 군데다가 모아 추려가지고 묻습니다. 자, 동맹은 고동맹이라고 했죠. 고구려의 대천행사고. 흑군상로는 이제 옥저와 동해의 군장 맞는 말입니다. 압록강의 졸본유역에서 성장한 것도 고구려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지요. 2번입니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동맹 같은 경우에는 고동맹이죠. 제천행사, 서옥제는 결혼풍습인데 부여가 아니고 어디야? 그치, 고구려고요. 자, 부영고, 일책십이법, 순장 실시하는 거는 부여이다. 무천과 책화는 동무천 기억나죠? 동맹이 풍습이고요. 가족 공동무덤과 민며느리제는 방금 했습니다. 옥죠. 자, 따뜻하기 때문에 2번 제사 지내는 거는 계절제에서는 삼한이고 소도라고 불리는 청군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 거는 동네가 삼한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 자, 백제의 침략으로 왕이 전사했어. 고구 원왕이 죽었는데 고구려의 체제를 다시 정비하게 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설립한 왕 누구였어? 조수리망이겠죠. 자, 왕이 전사한 거는 고구 원왕인데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불교 수용 너무 중요하고 율령 반포도 중요하고 태학 설립까지 해서 소수림 왕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지금 사로국에서 출발했다라고 힌트가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신라라고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 나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있어서 외래문물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좀 늦게 발전했어.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자,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가 늦었다. 아직 왕권이 좀 약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사로국에서 출발한 이 나라에서 신라라는 거를 알 수 있고, 한반도 동남쪽에 있어서 중국과의 교류가 조금 어려웠다. 특히 얘들 같은 경우에는 왕권 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가 늦었다. 아직 왕권이 미약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화백회의를 통해 중대사가 결정되는 거. 왜? 화백회의는 귀족회의거든요. 이 귀족들이 모인 회의를 통해서 중대사가 결정된 것으로 보아 왕권의 이런 강화가 좀 늦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도가 국가조직으로 개편된 거 언제인지 기억 한번 살려보자. 진흥왕 때죠. 신라의 전성기 때 왕권이 아주 강했을 때 전혀 상관이 없고요. 금강가야 병합한 거는 버풍왕, 배가야 병합한 거는 진흥왕 때. 백제랑 협공해서 한강을 차지한 것도 진흥왕 때. 일본의 불교를 미안해요. 진흥왕이 아니고 성왕인데 쌤이 진흥왕이라고 했네. 자, 이때는 성왕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자, 백제의 성왕이고 신라의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맞아요. 자, 그리고 일본의 불교를 비롯한 선진 문물을 전하는 거는 성왕입니다. 요거는 백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요거 중요해요. 왕이 부자상속이나 율령반포나 관등제, 지방관 파견 또는 뭐 불교 수용까지 같이 적어줄게요. 불교 수용 요런 내용들 부자상속, 불교 수용, 율령반포, 관등제, 목제 요런 내용들 들어가게 되면은 중앙집권 국가의 요소가 되겠죠.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도록 합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 왕위 부자 상속, 율령 반포, 불교 수용, 관등제 정비, 지방관 파견 이런 내용들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자, 지도 봅시다. 지금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어. 자, 요거 잘 봐주세요. 고구려가 지금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다. 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고구려 땅이 이만큼 넓을 때, 특히 지도에서 위에서 밑으로 천도를 했어요. 잘 안 보이지만 평양으로 위에서 밑으로 천도를 하고 있는 게 여기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도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는 것이고 이 왕은 장수왕 되겠지요. 장수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되겠습니다. 자, 기억 살려보자. 불교 수용한 거는 소수리마. 해학을 설립한 것도 소수리마.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한 것은 홍제토대왕.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군을 병합한 거는 미천왕 되겠습니다. 자, 이 국왕입니다.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뺏기고 나도 죽게 생긴 이 왕은 누구냐? 성왕입니다. 백제의 성왕이고 이미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뺏겼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요게 성왕의 업적이지요. 자, 불교를 수용하였다 보겠습니다. 불교 수용한 거는 고이왕 말고 침류왕 되겠다. 요거는 백제, 침류왕. 그 다음에 우상국을 복속시킨 거는 신라 사람입니다. 지증왕. 자, 한강유역을 상실한 거 어, 백제에서는 이제 진흥왕이란다. 장수왕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한강유역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로왕 때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3번이라는 명확한 답이 없었으면은 4번 찍은 것도 쌤이 맞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 한강 상실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상황을 배울 때 한강을 일시회복했다고 많이 배우고요.
이거는 계로왕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만약에 3번이 없었으면은 4번 찍은 거 맞다고 했을 겁니다. 실지도를 일본에 보낸 거는 근초고왕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철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나옵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는 사람은 신석기. 동굴에서 잠을 자던 시대는 구석기. 돌을 가지고 사냥 도구를 만드는데 사냥으로 주로 먹고 사는 것, 특히 돌을 깨뜨렸다. 구석기 시대. 깨뜨렸다라고 힌트가 나와 있어요. 뗀 석기를 만드는 거, 돌을 깨뜨렸다는 거는 농경을 최초로 성공한 건 신석기. 명도전으로 중국 화폐입니다. 중국 상인과 교류하던 거는 철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이런 무덤을 동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무덤이라고 하고. 자, 동무덤 같은 경우에는 철기시대입니다. 자, 철기시대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동기인 세형동검 제작되었다. 맞고, 철기시대 사용하던 우리의 독자적 정동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기로 만들 수 있는 거 농기구, 반달 돌칼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도 청동기 시대. 따라서 답은 기응, 니은 1번입니다. 자, 16번. 자, 소도 나오게 됩니다. 소도 같은 경우에는 삼한이지요. 삼한은 성군이라는 제사장이 신성지역을 다스리는 재정 분리사회였다 기억해주고, 서욱제는 고려의 풍습. 제일 남쪽의 따뜻한 지역이라서 제천 행사 씨 뿌릴 때 한 번, 거둘 때 한 번 지냅니다. 삼한 맞고요. 졸본에서 성장한 거 고구려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 자, 그 다음 17번. 이런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답을 쓰고 채점을 해줘야 돼. 얘들아, 부여의 특징과 풍속입니다. 자, 부여는 5개 부족이 연맹해서 건국했다. 맞고요. 동해안의 위치에서 정치 발전이 느린 거는 옥저동해지요. 틀렸고. 영구라는 제천 행사는 부여 맞고요.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소도를 지배하는 거는 탐한 되겠습니다. 틀렸고. 민며느리제는 옥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자, 5개 부족이 O인데 동그라미 쳤으니까 맞고, X인데 X 쳤으니까 맞고, 영구라는 제천에 잘린 거 맞는데 O 쳤으니까 맞고, 그리고 틀렸는데 맞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 틀렸고, 틀렸는데 틀렸다고 했으니까 맞고. 자, 그럼 이 친구가 얻은 점수는 4점 되겠습니다. 7번에 4점. 이런 문제 풀 때는 옆에다가 정답 지석을 주고 채점을 해주면 돼요, 얘들아. 자, 그 다음. 왜를 격퇴하기 위해서 왜가 쳐들어왔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석씨, 박씨는 왕위를 잊지 못하게 하겠다.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왕은요, 뇌물마리까지입니다. 자, 우상국 복속시킨 거는 이등왕 때. 불교 수용한 거는 금왕 때. 신라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지증왕 때. 마립간 칭호 사용하는 게 요때지요. 대군작이라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18번에 4번. 아, 요거는 알면 좋은데 잘은 안 나옵니다. 신라의 건국 선거는 박혁거세.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지금 율령반포에 대한 사료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설명인가 한번 볼까요?
삼국의 중앙집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그럼 중앙집권 과정에서 율령 반포, 불교 수용, 관등제 정비, 지방제도 정비와 지방반 파견, 왕위 부자 상속 다 맞는 말인데 제가 회의는 무슨 회의야? 그치? 귀족들의 회의란 말이야. 우리 삼국의 중앙집권화 과정은 뭐가 강화되는 거야? 왕권이 강화된 거다. 근데 귀족 회의는 귀족들의 힘이 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니다. 중앙집권 국가에 대한 요소는 아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나라 이름 신라로 정했을 때는 그치. 지증왕실. 한강유역을 차지한 거는 그치. 진흥왕 때죠. 자, 그럼 이 중간에 들어갈 왕은 누구이다? 법흥왕이다. 자, 불교 수용한 거 법흥왕, 율령 반포하는 거 법흥왕, 마리간이라고 불리는 국왕은 뇌물 마리간이죠. 시험 칠 때는 뇌물왕이라고 나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자, 그리고 금강가야 백성들 관등 정비 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